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카페 김소연입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예술축제, 여러분 뭔지 아시겠나요? 이탈리아어로 2년에 한 번을 뜻하는 비엔날레가 바로 그 예술축제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예술축제 비엔날레가 드디어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자연과 인간 공명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인간의 관점에서 봤던 자연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상 5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카페에서는 이 제주 비엔날레를 기획한 박남희 예술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게 무릉뷰런이 비엔날레를 보지 못했어요. 네, 11월에. 이게 이제 와.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놨고 많은 네.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은 박남입니다. 네, 일은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비엔날레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제주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제주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서 아마도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주 도민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남입니다. 제가 제주에 살지 않지만 제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비엔날레를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6장소들을 섭외하러 다니고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을 만나고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엔날레 만나보시지 않은 분들 한 번쯤 더 비엔날레 관심을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비엔날레가 5년 만에 열렸잖아요. 그 긴 여정에도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는데 감독님의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장소를 섭외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작가들을 만나고 그때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벌써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가 지금 전시 막바지가 됐어요. 그래서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또 아름다운 제주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안에 둘러보니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비엔날레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비엔날레는 어떤 행사인지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비엔날레라는 단어 자체가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2년 만에 한 번에 열리는 이제 미술 행사를 가리켜서 이제 비엔날레라고 얘기를 하고요. 1895년 이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대규모 미술 전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5년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렸고요. 광주, 제주, 그리고 이제 부산 이런 동시대 미술에 대한 담론이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시대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대중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축제의 장이 바로 비엔날레입니다. 네, 저희가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요. 제주 도립미술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제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죠. 지금부터는 제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3회 제주 비엔날레 주제가 바로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글쎄요, 움직이는 달과 다가서는 땅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자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또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구 전체가 자연으로 연결된 그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주제이고요. 자연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빛이 흐르고 네. 공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존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같이 공존하면서 공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여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시간성에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이렇게 모양이 계속 변하는 그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달이라고 하는 시간성,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절기를 나눴다든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고 싶어서 사실은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반응하고 서로 교환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 안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뗀다기보다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협업하는 그런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끌어내고 있는 주제가 이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더 웅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전시 갈 때나 공연 보러 갈 때 라인업을 가장 먼저 살펴보잖아요. 네네. 감독님 근데 너무하신 게 이 라인업이 가장 궁금한 내용인데 그걸 개막식 전까지 비공개로 하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많이 좀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라인업을 공개를 정말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었는데요.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자연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후 위기라고 하는 위기를 맞고 있고 인류세나 자본세라고 하는 그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대했던 많은 순간들에 대한 반성적 지점들이 되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작가들을 55명의 작가가 16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16개 국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다가설 수 있는 작가들을 찾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작가들과 작업의 내용들을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밀리에 좀 늦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외 유명 작가들도 많이 이름이 보였었고요. 또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들 이름도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김수자 작가님 작품 옆에 서 있는데요. 이 김수자 선생님도 해외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정말 몇 분 안에 드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빛의 양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풍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고 오늘은 햇볕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사실 특수 필름으로 만들어진 이 프리즘 효과를 낸 특수 필름이거든요. 이 자연이 변화하고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빛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프리즘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효과인데 오늘은 빛이 정말 이 안까지 수북히 들어와 주시는 햇볕의 양으로 모든 풍경이 동일하지 않고 항상 시간대별로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김수자 선생님의 To Breathe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또 제주를 대표하는 우리 강효배 선생님께서 폭포라고 하는 주제를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폭포와 함께 이제 선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연이죠. 사실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생각들, 염원들, 그리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고 지금 보시는 그 바다의 장면들은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고 이 장면과 그다음 이 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업들이고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보기 드문 작가들이 몇 분 오셨어요. 한 번도 소개되신 적이 없는 캐나다 국적의 자디에 싸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국제적인 정말 요즘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작가인데 한참 뜨는 네네, 작가인 맞아. 거군요. 이멀징 스타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런던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수호신 5개를 만들어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우리가 이 지구의 이 많은 생태 위기를 다섯 수호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극복하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의 지구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험을 담은
새로운 설화예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왕개치 무트 작가의 작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병원에서 코로나요? 네. 그 바이러스 시리즈인데 이 코로나도 있고 수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 왕개치 무트는 이 바이러스 시리즈의 이런 세포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생성과 파멸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기후 위기 시대에 이 위기가 결국에는 또 다른 생장점을 마련하면서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불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주 비엔날레 위해서 저는 나비라는 제가 2014년부터 해오던 작품을 그 제주도 도민의 그 순만으로 그리는 그림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귀덕리의 해녀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온평 초등학교의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제주도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주도 도민들의 이 살아있는 숨결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더 연장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의 숨이 끝나는 지점에 나의 숨은 시작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작업이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정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비엔날레에 그 55명의 팀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진도 정말 화려한데 이번 제주 비엔날레는 독특한 게 장소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요. 한 장소에서만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삼성열 같은 제주 곳곳에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어떤 곳들이 있었죠?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그 제주 도립미술관은 이제 주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에 대한 그 여러 주제들이 정확하게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공간이고요. 주제관으로 한 곳이 더 있는데 제주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주제관으로 연결된 곳이고 나머지 네 곳이 이제 위성 전시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미술관 옆에 위치한 그 미술관 옆집 제주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실 리크리 티라바닛이라고 하는 태국 작가 한 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인데요. 그 이제 위성 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네 곳마다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는데 미술관 옆집 제주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전통 농가 주택을 개조해서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 특성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위성 공간 한 곳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성 공간으로는 가파도 에어 그리고 가파도 일원이 있습니다. 제주 비엔날레를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제주라고 하는 그 섬이 갖고 있는 지형성, 바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가파도도 이제 위성 공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무엇보다도 지향해 나가는 성격 자체가 평화의 섬이에요. 평화의 섬을 기념하는 장소인 국제평화센터도 위성 공간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도 작가들을 좀 만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삼성열인데요. 삼성열은 이제 제주가 생겨난 고시, 양시, 부시라고 하는 새 성씨의 개벽 신화가 있는 장소여서 굉장히 신성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왠지 제주의 장소를 좀 알리고 또 장소성을 좀 고민해 보는 데는 그런 공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접근을 해서 그 삼성열 관계자들을 뵀었는데 흔쾌히 이번 전시에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4개의 위성 공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는 총 6곳에서 전시가 되고 2곳의 주제관과 4곳의 위성 전시관에서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파도 그리고 삼성열까지 제주 곳곳에서 우리 제주 비엔날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특히 현장에서 관람객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땠나요? 요즘에는 제주에서 다른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비엔날레 작품을 보기도 하고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열린다고 해서 가신 분들도 만났는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제주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말씀들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애초에도 그 비엔날레가 이제 6곳에서 열리는 것은 사실은 작품만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의 곳곳에서 제주의 바람도 느끼시면서 작품을 함께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으로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하면 무엇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두 가지 성취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의 성취는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를 제가 생각한 그 제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 제주에서 예술가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해볼 수 있었던 거는 너무나 개인적인 굉장히 큰 축복이고 되게 좋은 기회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사로서의 하나의 그 큰 성취라고 한다면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고민이 정말 잘 드러나기 힘들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호응해 주셨어요. 잘 호응해 주셔서 많은 관람객들이 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건 감동이죠. 네. 박광수라고 하는 젊은 작가의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보면 동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눈 같은 게 트여야 된다고 해요. 네. 이두 작가는 사실 굉장히 지금부터는 기획자 박남희와 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감독님 이 제주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제주에 직접 집을 구하셔서 지내셨다면서요? 그럼요. 제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그냥 네. 비행기로 왔다 갔다만 할 수는 없어서 한 체류 기간은 총 한 5개월 정도 됐을 것 같고 그 전후로는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아니 제주에 그렇게 오래 계셨던 걸 알았으면 미리 좀 연락을 해서 좀 더 친해질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네. 제주와 감독님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정확히 뭐 사실 그 제주의 여행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구자이거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한 19년이었던 것 같고요. 제주의 많은 그 물질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인연은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한 그 공공미술 연구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세계명부를 맡게 되면서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 제주에 있는 공공미술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해보고 그리고 재가치화하는 일들 그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세계로 가셨고요. 네. 2021년 이제 마지막 그 비엔날레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그 산하 기관인 산지천 갤러리에서 산지천 복개를 걷어내고라고 하는 그 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산지천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이 시간 속에 시간을 경과해온 이 자연의 풍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올곧이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각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전시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 2, 3년 굉장히 제주랑 긴밀해졌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제주에 이렇게 발걸음을 자주 하셨는데 사실 감독님 좀 경력을 이력을 좀 보니까 서울 유수의 아트센터 디렉터도 하셨고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부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국내외에서 이미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 이 소위 제주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주의 꽃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주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힐링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주의 자연이 가져다주는 생명성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생태가 좀 살아있는 곳,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계속 남아 있었고, 가끔 이제 제주의 어떤 그 연구를 위해서 또는 심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초대를 해주셨을 때, 초대를 하실 때 제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부르면 달려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마도 제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자주 오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연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부분이 저 아주 개인적인 그 힐링 스팟, 여러 장소들 중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자주 오고 싶었습니다. 힐링 스팟인데 약간의 일터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트 디렉터 박남희가 꿈꾸는 제주에서의 뭔가의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지향하는 그 예술관, 예술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예술이 그 예술 자체만으로 그 독자성을 갖는 것보다는 예술과 사회, 그리고 예술과 사람, 그리고 또 사람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의 관계적인 지평 안에서 이제 예술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주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물질과 인간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정말 우리가 거대한 자연이라고 하는, 인간을 포함한 거대한 자연을 자연 안에서 가장 잘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주 분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이런 곳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 예술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말 잘 해볼 수 있는, 잘 나눠볼 수 있는 곳이 제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꼭 그 박남희 감독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카페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남겨주세요. 저 제주 비엔날레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비엔날레 못 보신 분들 비엔날레 오셔서 어려운 얘기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많은 예술가들의 혼들이 이제 담긴 작품들이 있으니 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자연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구족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런 공감이 되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비엔날레가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희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과 함께한 문화카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